유시민 작가가요, 오늘 오전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칠레오. 여기서 정계복귀설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4일 공개됐던 알릴레오라고 하는 방송의 연속인데, 이 알릴레오 방송은 공개된 지 벌써 며칠이 안 됐는데요. 조회수가 196만 회라고 합니다. 대단한 인기예요. 예. 알릴레오하고 고칠레오, 갈릴레오에서 온 거였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목은 눈치하다 봅니다. 많은 유시민 씨의 등장,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적 관점에서 보자면 시사 소비자들이 그만큼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 미디어가 기계적 중립을 표방하면서 포털에서 노출 경쟁한다든가 또는 뭐 소위 경마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특히 보수 경제지들이 작년 내내 경제 폭망 프레임으로 저주에 가까운 보도를 계속할 때 새해에는 그에 대한 반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시사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갈증이 이제 유시민이라고 하는 상징적 인물의 등장에 환호하는 거고요.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희정 작년 초 안희정 지사로부터 시작돼서 작년 내내 이어진 여권의 대선 후보군들의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지지층이 불안감을 느끼다가 대선 후보로서 단순히 이제 지식인 혹은 비평가로서가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지닌 또 유시민의 등장에 환호하는 거죠. 예. 물론 본인은 계속해서 불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원래 대중 욕망이 이런 결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갈증, 결핍, 이 유시민에게서 해법과 위로를 찾는 거고 그게 이제 실제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원래 대중 욕망이 이런 결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갈증, 결핍, 이 유시민에게서 해법과 위로를 찾는 거고 그게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딱 때마침 등장하여 폭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 현상을 언론은 주목해야 된다. 예. 유시민 노무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예. 저는 내용을 떠나 제목은 잘못 정했다고 보는데 디스를 한 군데는 해야죠. 아기 정보는 난 거 아니에요? 아기 정보는. 아기 정보는 낫죠. 의원님이 하신 아기 정보는. 예.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싼 걸로 알릴레오, 고칠레오 뭐 이렇게 그렇죠. 네오 시리즈로 간 것 같아. 갈릴레오에서 나와서 술 먹다 정한 거야 이름이. 어쨌든 근데 이제 제목은 널리 알려졌고 그렇죠. 실제 그 예상보다 훨씬 높은 조회수와 대단하죠. 엄청난 구독자 수. 네. 예. 왜 이렇게까지 뜨겁다고 보십니까? 적어도 지난 한 15년 사이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 논객 그렇죠. 하면 네. 특히 진보계에서는 그 정치권 출신의 최고의 대표 논객은 누가 봐도 유시민. 예. 그 다음이 우상호죠. 슬쩍 끼워놓고. 근데 우상호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뉴스공장을 통해서 대표 발견되고. 논객의 등장. 예. 이거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디나 예. 대표 선수의 등장은 사람들을 흥분시키죠. 야, 뭐라고 말을지 지켜보자. 근데 그 자체만으로는 그거 이상의 이제 반응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의미를 해석해 달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고요. 네. 다 아는 얘기였나요? 왜 이렇게까지 뜨겁냐? 그 중에 이런 대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이라고 하는 대표 논객, 대표 시사평론가, 대표 지식인의 등판 그 자체로도 화제긴 하나 여기에 사람들의 어떤 그 결핍, 갈증 혹은 염원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선 후보군이 이제 여당에서 점점점 많은 사람, 그러니까 뭐 안희정 지사를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데 유시민이라고 하는 대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게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꼭 대선 후보 문제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직접 기대. 그렇죠. 기대라는 저는 거죠.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나타나서 갑자기 이 유튜버를 점령했다. 예. 이렇게 보이는 것에 유튜브는 대해서. 점령할 수가 없어요. 아닌 것은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예. 뭔가 우리 쪽의 대표 선수의 등장을 갈망하던 분들이 예. 홍준표 대표를 꺾을 수 있는 그렇죠. 대표 선수의 등장에 더 환호했다고 보고요. 그런 타이밍이 딱 절정했던 것도 맞고요. 이 대표 선수가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출마할 거냐?
여부도 관심사지만 예. 그것 때문에 더 그 들어온 거 밑에 아니에요? 깔려 있다는 거죠. 아, 저변에? 예, 그게 이제 폭발력을 배가시키는. 근데 본인이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본인이 안 이 정치는 본인이 안 한다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너의 운명처럼 또 뭐가 다가오지 않겠냐. 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기에는 여권 내에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좋죠. 더 좋죠. 여권 입장에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왜냐면 왜요? 유시민 선배 같은 분까지 등판해서 예. 장이 더 확대되면 전 더 조국 수석도 운영위에서 잘해서 갑자기 또 그렇게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수석은 원래 인기가 좋았죠. 그렇긴 한데 한동안은 좀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묻혀져 있다가 네. 민정은 원래 가려져 있어야 되니까 예. 그날 등장해서 저는 뭐 또 옛날에 그 과거 좋아했던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그래서 것 조국 수석도 잠재 같죠. 들어온 게 아닌가. 네, 여당 입장에서는 좋죠. 이 조국 수석의 운영위 등판은 도움을 준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저희에게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수석의 등장, 임종석 실장의 이제 당으로 귀환, 귀환이 확정적인 거죠 지금. 그건 뭐 확실합니다. 네. 비서실장 정도는 확실하죠. 저희가 그 정도는 알죠.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됐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 선배의 어떤 대표 논객의 등장. 이런 것들이 저희로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지난 연말 10월, 11월, 12월 좀 밀리는 느낌이었던 네. 여건으로 보면 반가운. 임종석 실장이 복귀해서 뭐 총선 나가겠습니다만 위상도 달라졌잖아요. 네. 사실은. 네. 어느 정도 급으로 달라졌습니까? 대선 후보. 여기도 잠재적 대선 후보입니까? 군 중에 하나죠. 한 10명 정도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 이분도 나옵니까? 어딜요? 다음 대선 판이 그거는 모르죠. 그건 일단은 쉬고 싶다고 그러던데, 네. 뭐, 좀 며칠 쉬겠죠, 며칠. 아니, 꽤 오래 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꽤 오래라는 건 몇 개월 정도 쉰다. 몇 대선? 개월 더 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내년 총선 시즌이 시작. 아니, 근데 이렇습니다. 이 비서실장까지 한 분이 네. 어디 지역구를 잡아서 지금 거기 이미 우리 국회의원이 있고 우리 위원장이 있는데 네. 그 지역에 사무실 내고 움직일 리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대선 네? 비례로 나옵니까? 아니 당에서 이제 어떤 지역에 꼭 필요해서 네. 전략공천한다? 등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움직이지. 아, 나 이 자리 달라고 못한다? 그건 못하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역대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건 미리 막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임종석 실장 정도는 그렇게 그 구차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네. 전략공천을 할 것이다, 아마. 아니 그건 당의 문제고 네. 어쨌든 당에서 필요해서 어디에 좀 출마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움직이지.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지역구 움직이고 악수하고 다니고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더라도,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다시 총선을 통해 복귀합니까? 자기가 직접 안 움직이면. 그건 내년 총선 가서 보시죠. 뭐 지금 뭐 1년 6개월 아주 곤란해졌네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 곤란해진 건 아니죠. 본인은 이 정권의 초기에 안착과 성공에 도움을 줬고 좋은 평가 받는 것으로 크게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원래 한 1년 노출 안 되면 잊혀지는데. 괜찮습니다. 그 정도 비중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미리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지 말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새롭게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오늘 기준으로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이제 유튜브 직접 들어가서 조회수 그리고 구독자를 조회를 해봤더니 조회수만 해도 44,450회를 넘었고요. 구독자는 43만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뭐 홍카콜라와 비교를 했을 때 이미 이제 첫 방송으로는 홍카콜라를 좀 앞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흥행하고 있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개인기가 굉장히 특출한 분이죠. 정말 이 시대에 제일 좋은 달변가. 예. 본인도 스스로가 지식 소상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유수한 TV 프로에서도 상대하고 굉장히 케미를 잘 맞춰가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러나 날카로움을 잃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개인기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사실 노무현 재단이 이사장이란 지위죠. 지금 거기에도 보면은 틀림없이 노무현 재단의 팟캐스트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준표 개인 방송하고는 이게 확실히 구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홍준표와 노사몬이라고 하는 세력 간의 대결 구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사실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그 당사자는 홍준표 전 대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방송으로 이득을 보는 게 홍준표 전 대표다. 제가 예. 보기에는 뭐 이게 세기 대결 같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권투 유명한 게 레너드 대 헌즈 대결이 잘 모르시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그 빅 이벤트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전설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두 사람을 기억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그 주가를 올린다고 해도 원오브 댐이거든요. 그러고 보수 진영은 계속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표가 대표 선수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쪽 상대편에서 유시민이라고 하는 걸출한 그 대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보수 진영에서도 힘을 몰아주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원오브 댐이었던 홍준표 대표가 대표 선수로서 나오게 하는 유인을 유시민 그 이사장이 제공했다. 물론 홍준표 대표가 있기 때문에 유시민 그 이사장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적대적 공생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서로에게 공격을 하지만 예.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중에 좀 두 분이 일정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1대1 대결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뭐 팟캐스트가 됐든 어디에서 주최를 하든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1대1로 만나서 진검승부를 하자. 그러면 정말 대단한 게임 관심을 많이 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누가 지든 뭐 지고 이기고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어차피 자기 진영의 그 대표 선수로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객관적으로 누가 졌다라고 하면 큰 상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대1 대결로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송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아마 김문석 부소장님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승부가 났거든요. 조회수로. 근데 이 유튜브라는 환경이 굉장히 보수 우위 구도가 있었어요.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쩌고 보면 그쪽에서 좀 늦은 편이었죠. 그런데 유시민 뭐 작가, 뭐 정치인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좀 특이하게 보는 게 이분이 보통 우리가 뭐 교수님인데 이런 데 보면 책을 잘 쓰는 분이 강의도 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책을 잘 쓰든가 아니면 뭐 강의, 뭐 말을 잘하든가 하는데 이거 드물게 말도 잘하고 책도 잘 쓰는 편입니다. 거기에는 결국은 내용이 컨텐츠가 있어요. 그만큼 독서량이 많다는 뜻이죠. 예. 책을 보면 굉장히 독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 프로그램도 보면 긴장 안 해요. 어떤 얘기가 나와도 답변이 가능할 정도. 예전 노회찬 의원님하고 같이 할 때도 보면 정말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 됐어요.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걸로만 있었지 내용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근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알릴레오, 그다음에 가짜 뉴스를 뭐 고치는 이런 얘기가 갈 텐데 아마 뭐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속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시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숨겨진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홍준표 대표가 고민할 겁니다.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 것인가. 지금은 이제 뭐 좌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내용이 아마 비교를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준표 대표에게 실행의 계절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릴레오 방송하고 나서 SNS에 글을 올린 거 보면 오히려 이제 소재는 금방 고갈될 것이다. 뭐 좌파야 뭐 응집력이 워낙 있다 보니까 금방 구독수는 올라간 것이지만 뭐 본인의 홍카콜라 TV 비판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누가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누가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실제 현재 정치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정부에 속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느냐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나오라고 하면 아마 국회의원이든 뭐 장관이든 뭐 청와대 수석까지는 아니어도 뭐 비서진들이 얼마든지 나와서 얘기할 것 같아요. 물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뭐 우리 진보 진영의 유튜브에서 하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얘기, 뒷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홍준표 대표고 지금까지 나온 분들을 보면 이제 배현진 전 아나운서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많이 하지 실제로 옆에 나와서 누가 얘기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 측에서 홍준표 대표가 운영하는
TV에 나올 분이 있을까? 아니면 전직 의원이든 아니면 전직 장관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보수계 인사로 친다면 뭐 군 쪽의 인사든지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서 뭔가 일반적으로 모르는 일반 언론에서 안 나오는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분들을 과연 얼마나 홍준표 대표가 섭외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서 아마 승부가 날 걸로 봅니다. 저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연 농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라고 하면 섭외력이죠. 지금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섭외하고 싶은 1순위예요. 몸값이 굉장히 비쌀 겁니다. 게다가 문재인 특보가 소집을 하면은 대기업 총수들 다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얘기거리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을 첫 편에 섭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여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예.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 언론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똑같이 자기 언어로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초기에는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심을 계속 지속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소신 발언 같은 게 필요한데 본인이 정말 정치의 뜻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어용농객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고 그것이 직언이 됐을 때 현 정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보호만 하는 것이 현 정부한테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 팟캐스트 자체의 흥행에도 굉장히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섭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직설적인 듣지 그렇죠. 못했던 이런 발언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고칠래요라고 해서 이제 네네. 가짜 뉴스를 고치는 그런 방송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8일날 방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하루 앞당겨서 이제 내일 오전에 이걸 방송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계 복귀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좀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입장을 좀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당연히 우리 모두가 예상하듯이 정계 복귀 안 한다고 하겠죠.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한다면 아마 굉장히 큰 파장일 텐데요. 고칠래요의 기본 아마 취지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팩트 체크를 위주로 할 겁니다. 예. 숫자, 통계.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된다. 우리가 굉장히 어찌 보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 모든 언론이 그렇고 우리 양정철 전 비서관조차도 얘기했듯이 가만히 두겠느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받아들였을 때 어느 정도 왜냐면 이제 이해찬 전 대표님 물려준 거잖아요. 후임으로. 예. 그전에 다 한명수 전 총리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찌 보면 반은 이제 정치에 들어왔는데 유튜브 시작하면서 더 많은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정치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그럼 언젠가는 또 이런 부름이 여기저기서 있으면 다시 뒤늦게라도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일단 정치를 안 했던 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굉장히 어찌 보면 어려운 시기에 분당되고 또 통진당 사태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작가로서 아니면 연예인은 아니지만 거의 이런 복귀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 일단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예를 들어서 정치든 뭐든지 간에 마지막에 딱 자기가 할 만큼 했다라고 아쉬움이 없다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마지막에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어찌 보면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분이 예. 지지자들이 많은 편이어서 그분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 그건 당연하죠. 지금 은퇴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를 워낙에 많이 봤으니까 국민들도 그걸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할수록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게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진심으로 안 하겠다고 해도 떠밀려서 소명의식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한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얘기하듯 정치를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